자, 첫 번째 경기 이제 첼시 대 이제 브라이튼. 자, 우선 이제 첼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벤치렐, 그리고 쿠쿠렐라, 그리고 이제 리스 제임스 등 지금 어느 정도 좀 결장 중으로 좀 풀백에서의 그런 전력 누수가 큰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굉장히 결장자 누수가 많아요. 일단 뭐 루이스 덩크, 그리고 에스투피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좀 웹스턴까지 좀 결장을 하면서 지금 수비진이 좀 많이 초토화된 상황이고, 그 외에 또 이제 뭐 안수파티, 그리고 이제 솔리마치, 뭐 이제 다우드 등 공격진과 좀 미들진에서의 그런 결장도 많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첼시랑 브라이튼 양팀 다 결장자 누수가 많지만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브라이튼이 더 많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이렇게 좀 결장자 누수에 대해서 최대한 좀 간결하게 말씀을 드렸고, 우선 이제 첼시 같은 경우에는 좋은 흐름을 이어가다가 이제 직전 경기 뉴캐슬 상대로 원정에서 4대1 대패를 당하며 이제 흐름이 끊긴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풀백 자원들의 결장이 많기 때문에 기존보다 오버래핑을 통한 공격 전개가 좀 떨어질 수도 있다고 봐요. 그리고 특히 이제 뭐 첼시 같은 경우에는 리스 제임스의 결장은 좀 타격이 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좀 첼시도 좀 약간 지금 결장자 누수를 봤을 때 어느 정도 좀 전력이 많이 떨어진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원정팀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는 2-3일 전에 이제 유로파리그 일정 때문에 그리스 원정에서 경기를 뛰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잉글랜드로 돌아와서 바로 경기를 치러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브라이튼은 직전 아테네전에서도 주전들을 좀 많이 기용했기 때문에 지금 체력적으로 첼시에 비해 열세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은 어느 정도 좀 염두를 해둬야 된다. 이렇게 지금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일단 뭐 최근 양 팀의 공격력은 좀 좋은 편이고, 그리고 첼시도 좀 최근에 좀 수비가 많이 흔들리고 있죠. 그리고 이제 브라이튼 역시 주전 수비수들이 좀 대거 결장을 하며 수비에서 많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이 경기는 좀 다득점 양상으로도 흘러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자, 그리고 이제 뭐 첼시와 달리 현재 뭐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는 전력 누수도 좀 많이 심하고, 그리고 체력적으로도 많이 열세고, 그리고 이제 뎁스가 지금 많이 얇아졌기 때문에 라인업 운용에 있어서도 첼시에 비해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런 점들을 다 고려했을 때 이거는 뭐 승패로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뭐 첼시 사이드를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분석 결과로 봤을 때는 첼시 승, 그리고 2.5 기준은 이거는 오버 다득점 라인, 이렇게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이제 첼시 대 브라이튼 경기가 마무리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본머스 대 이제 에스턴 빌라. 자, 우선 이제 본머스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2명이 결장. 자, 그리고 이제 빌라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1명 결장. 그리고 이제 핵심 공격수인 지금 와킨스가 결장 의심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빌라 입장에서 와킨스가 많이 결장하게 되면은 기동성 면에서 어느 정도 떨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와킨스의 출전 여부가 어느 정도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좀 양팀의 이제 전력 누수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이제 말씀드렸고, 우선 이제 본머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 뉴캐슬과 이제 세필드 상대로 연달아 승리를 거두면서 지금 상승세를 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최근 좀 공격이 살아나면서 공격 흐름 또한 좋은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 지금 좋은 흐름을 타고 있는 그런 본머스라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빌라 같은 경우에는 2-3일 전에 이제 유로파리그 경기에서 레기아 상대로 이제 승리를 거두며 현재 지금 4연승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에스턴 빌라의 리그 순위를 봤을 때도 지금 4위에 위치할 만큼 이번 시즌 기대 이상의 지금 성적을 거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굉장히 좀 좋은 리그나 대회에서나 좀 성적을 거두고 있는 지금 에스턴 빌라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좀 상승세인 양 팀의 맞대결이라고도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양 팀의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나 말씀드렸고, 이것도 이제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자, 일단 전반적으로 빠른 템포로 좀 경기가 진행될 것으로 봐요. 그리고 이제 본머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본적으로 수비가 좋지 못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빌라의 이런 좀 측면 공격 및 좀 침투 플레이에 어느 정도 보전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빌라 역시 전반적으로 좀 홈보다 원정에서의 수비가 좋지 못하기 때문에 본머스 상대로 좀 실점 위험이 어느 정도 있어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좀 다득점 양상으로도 흘러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자, 어느 정도 좀 공격적인 좀 경기 양상으로 좀 흘러갈 수도 있다고 보고, 물론 뭐 지금 빌라가 전력 면에서 이제 본머스에 비해 우위에 있고, 그리고 최근 원정에서도 토트넘을 이기며 좋은 모습을 보였긴 했지만 아무래도 일단 좀 체력적 이슈도 어느 정도 있고, 그리고 원정에서 삽질하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이 점도 어느 정도 염두는 해둬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이제 본머스도 최근 흐름이 좋기 때문에 이런 점까지 고려를 하면은 이거는 승패로 접근하기보다는 고배당 자비로 접근하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요거는 분석 결과로 봤을 때 승패보다는 빌라 햄무나 무승부 중에서 하나 골라가는 경기. 그리고 어노바로 접근하실 분들은 요거는 오버사이드. 이렇게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빌라 햄무 5할부, 그리고 2.5 기준은 오바. 자, 이렇게 이제 본머스와 이제 빌라 경기까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경기 웨스트햄 대 이제 크리스탈 팰리스. 자, 우선 이제 웨스트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안토니오가 여전히 결장 중이에요. 그리고 이제 보행 같은 경우에는 결장 의심이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포워드 라인에서 결장 이슈가 좀 있는 그런 웨스트햄이라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팰리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에제와 두쿠레가 결장 중인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팰리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주요 선수 지금 2명을 잃은 상태긴 하지만, 그나마 좀 다행인 점은 올리스가 복귀하면서 좀 포워드진은 어느 정도 보강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하지만 물론 뭐 이제 이전에 비해서는 좀 전력 누수가 어느 정도 크다. 네. 이렇게 그래도 보는 게 좀 맞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양 팀의 이런 결정자 누수에 대해서 간략하게나 말씀드렸고, 우선 이제 뭐 웨스트햄 역시 이제 2, 3일 전에 이제 경기를 뛰러 세르비아 원정까지 이제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잉글랜드로 돌아와 바로 이제 경기를 치러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제 직전 이제 경기에서 1.5군 정도의 라인업을 기용했긴 했지만 아무래도 이제 원정 경기를 뛰었기 때문에 이동 시간으로 인한 그런 체력적 열세가 좀 어느 정도 있을 것으로 봐요. 네. 아무래도 이제 세르비아까지 왔다가 이제 또 경기 치르고 다시 이제 잉글랜드로 돌아오는 그런 약간 좀 거리까지 고려했을 때 좀 체력적으로 다소 열세일 수 있다. 네, 이렇게 지금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원정팀 팰리스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루턴타운 상대로 원정에서 2대1 패배를 당하긴 했지만 경기력 면에서는 좀 더 앞선 모습을 보이긴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 경기에서 좋은 득점 기회도 많이 만들면서 공격에서 더 두각을 나타내긴 했습니다. 네. 물론 뭐 이제 팰리스가 좀 루턴타운 상대로 뭐 경기력 면에서 밀리진 않았긴 했지만 뭐 경기력과는 별개로 결과적으로 지긴 했죠.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이런 최근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자, 일단 뭐 현재 웨스트햄 같은 경우에는 4연승 중으로 지금 상승하고, 그리고 이제 팰리스 같은 경우에는 2연패로 지금 분위기는 좋지 못해 흐름으로만 봤을 때는 지금 웨스트햄이 더 좋은 편입니다. 네. 자, 다만 근데 지금 웨스트햄이 유로파리그 원정 경기를 뛰고 왔기 때문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팰리스에 비해 좀 체력적으로 열세일 수 있고, 그리고 지난 시즌 좀 상대 전적을 봤을 때 두 경기 모두 좀 팰리스가 승리했을 정도로 최근에는 팰리스가 좀 상성상 강한 면모를 보였어요. 네, 그렇죠. 그리고 지금 팰리스의 경기력이 크게 저조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다 고려했을 때는 이 경기가 좀 팰리스가 흐름 전환을 해도 좀 이상하지 않을 경기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봐요. 네. 그래서 저는 요거는 분석 결과로 봤을 때 승패로 본다면 요거는 팰리스 프랜승 쪽 볼게요. 크리스탈 팰리스 프랜승, 그 대신에 고배당으로는 한번 무승부도죠. 네. 이렇게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팰리스 프랜승의 고배당으로 무승부. 자, 이렇게 이제 웨스트햄과 팰리스의 경기가 마무리되었고, 그리고 오늘 EPL에서 메인 매치죠. 맨체스터 시티 대 이제 토트넘. 자, 일단 뭐 이제 맨시티 같은 경우는 최근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 지금 누네스와 지금 코바치치가 결장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지금 결장자가 많아요. 메리스, 솔로몬, 그리고 반더벤, 로메로 등 주요 선수들의 좀 결장이 많은 편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결장자 누수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이제 말씀드렸네요. 자, 우선 뭐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뭐 라이프치 상대로 이제 3대2 역전승을 거두면서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챔스 경기를 4일 전 홈에서 치렀기 때문에 좀 맨시티가 지금 체력적으로도 크게 문제될 건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정상적으로 정상적인 컨디션으로 출전할 수 있는 그런 맨시티라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원정팀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빌라 상대로 역전패를 당하며 지금 3연패를 기록 중입니다. 네. 그리고 일단 전체적으로 이제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수비 밸런스가 많이 무너진 상황이에요. 네. 일단 뭐 반더벤, 로메로와 같은 좀 주전 수비수들의 결장도 크지만 지금 뭐 전체적으로 흐름도 안 좋다 보니 지금 덩달아 좀 수비에서도 무너지는 모습을 줄곧 보이고 있죠. 네. 그만큼 좀 최근 토트넘의 약간 수비는 많이 좋지가 못하다. 네, 이렇게 좀 간략하게나마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최근 상황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렸고, 네, 이것도 일단 뭐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일단 뭐 전반적으로 맨시티가 좀 높은 볼 점유율을 바탕으로 주도권을 가질 것으로 봅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토트넘이 지금 수비가 안 좋죠. 네, 그러니까 좀 수비가 안 좋은 토트넘 상대로 좀 다양한 공격 패턴을 통해 좀 좋은 득점 기회를 만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공격에서도 더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좀 맨시티지 않나 싶고, 네, 그쵸. 그리고 이제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현재 맨시티와 이제 경기를 치렀을 때 좀 중원 싸움에서도 많이 밀릴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좀 라인을 올리기도 좀 많이 부담스러우시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그쵸. 그러니까 좀 자연스럽게 좀 토트넘이 중원에서부터 밀리게 되면은 아무래도 맨시티가 좀 우세한 경기로 좀 이어지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쵸. 그래서 이런 약간 경기력적인 요소까지 다 고려를 하면은 그래도 뭐 이 경기는 맨시티가 홈에서 좀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그쵸. 자, 한두 달 전에 뭐 토트넘이 모를까 최근 좀 토트넘은 좀 너무 많이 지금 안 좋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는 그래도 이제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맨시티 승을 봐야 되고, 그리고 핸디로는 요거는 1핸디 기준 마인스까지도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3.5 기준은 기준 대비했을 때 한번 오바 보는 경기 이렇게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맨시티 승에 이제 핸디론 마인승 3.5 기준 오바.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이제 EPL 경기는 마무리가 되었고, 그 다음에 분데스리가 경기 마인츠 대 프라이부르크. 자, 우선 마인츠 같은 경우에는 주전 골키퍼 1명, 그리고 수비수 1명, 그리고 지금 공격수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프라이부르크 같은 경우는 최근 라인업과 비교를 했을 때 지금 주전 풀백 1명 정도가 결장 중인 상황이에요. 자, 이렇게 좀 양팀의 결장자 누수에 대해서 간략하게나 말씀드렸고, 자, 우선 이제 마인츠 같은 경우에는 최근 3경기 1승 2무로 나름 좀 괜찮은 성적을 거두고 있고, 확실히 이전에 이제 1승도 못했던 때랑은 다르게 전체적으로 좀 분위기가 올라온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좀 흐름을 잡고 있는 그런 마인츠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프라이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2, 3일 전에 이제 홈에서 유로파리그 경기를 치렀죠. 네. 그리고 이제 올림피아코스 상대로 5대0 대승을 거두면서 좀 분위기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네. 일단 뭐 이제 직전 올림피아코스 경기에 대해서 뭐 간략하게 좀 프리뷰를 하면, 나 그 경기에서 이제 전반전에 프라이부르크가 4골을 넣으면서 여유롭게 좀 리드를 가져갔어요. 네. 그리고 이제 후반전에는 이제 프라이부르크가 좀 템포를 느리게 가져가면서 좀 선수들의 활동량을 좀 최대한 줄였습니다. 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직전 경기에서 대승도 하고, 그리고 선수들 관리도 잘한 그 프라이부르크라고 이제 볼 수가 있죠. 네. 그죠. 자,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을 이제 좀 전환시킨 그런 프라이부르크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일단 마인츠가 전반적으로 좀 볼 점유율이 낮은 편에 속해요. 그러니까 좀 상대적으로 프라이부르크가 좀 점유율 면에서는 우세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뭐 이제 프라이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좀 안정적으로 좀 경기를 풀어가는데 반해 마인츠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이제 공격적으로 좀 플레이하는 경향이 있어서 이번 경기 역시 좀 더 공격적인 성향을 보일 팀은 마인츠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아무튼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자, 다만 근데 지금 마인츠가 공격 전개가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프라이부르크 상대로 공격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줄지는 좀 다소 의문인 상황이에요. 네, 그렇죠. 그리고 게다가 이제 한 말씀 더 덧붙이자면, 이제 마인츠 같은 경우에는 주전 골키퍼가 결장한 상태에서 이제 이번 경기가 이제 첫 경기를 좀 치르게 됩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주전 골키퍼가 이제 결장인 상태에서 이제 첫 경기를 치르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전에 비해 좀 수비에서 더 흔들릴 가능성도 염두는 해둬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 이 경기는 뭐 원정이라고 해도 그래도 프라이부르크 사이드를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아, 소지사랑님 반갑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분석 결과 봤을 때는 프라이부르크 프랜스, 그리고 네, 언어반은 굳이 본다고 하면은 이건 오버사이드 보는 경기, 네, 이렇게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프라이부르크 프랜스의 2.5 슈노바. 자, 이렇게 이제 마인츠 대 프라이부르크 경기가 마무리되었고, 그 다음 이제 레버쿠젠 대 이제 도르트문트. 자, 이번 분데스리가에서 가장 좀 재밌는 매치가 소지사랑님 아닐까 생각을 별풍선 해봅니다. 5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소지사랑님 별풍선 50개 감사드립니다. 네, 일단 그럼 지금 바로 해외 축구 조합본이랑 이제 추천표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NBA가 내일 아침에 이제 경기가 없다 보니까 그 부분은 좀 어느 정도 네,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자, 지금 바로 이제 해외 축구 조합본이랑 이제 추천표 보내드렸으니까 쪽잠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권유드릴게요. 아무튼 네,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소지사랑님. 자, 분데스리가에서 이제 메인 매치 레버쿠젠 대 도르트문트 한번 네,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이제 레버쿠젠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자는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제 도르트문트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1명, 그리고 이제 미드필더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일단 뭐 슐로스베가 지금 은메차가 결장 중인 그런 도르트문트라고 볼 수 있네요. 이렇게 좀 양팀의 결장자 누수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렸고, 일단 뭐 이제 레버쿠젠도 2, 3일 전에 이제 유로파리그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 이제 스웨덴으로 이제 헤켄을 상대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경기에서 레버쿠젠이 로테이션 위주로 돌리면서 이제 승리를 거두고 돌아왔어요. 네. 그렇죠. 그리고 현재 지금 레버쿠젠 같은 경우는 14연승 중이죠. 네. 그만큼 지금 긴 연승을 이어가고 있으면서 현재 지금 분데스리가에서 좀 최상의 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도르트문트 역시 이제 직전 챔스 경기에서 AC 밀란 상대로 이제 원정에서 3대1 승리를 거뒀고 계속해서 좀 상승세를 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 레버쿠젠과 마찬가지로 이제 도르트문트 역시 좀 최근 공격 흐름이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팀의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나 말씀드렸고, 네, 이것도 이제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일단 레버쿠젠이나 도르트문트나 두 팀 다 볼 점유를 기반으로 좀 템포 조절하면서 좀 플레이를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뭐 어느 한 팀이 좀 압도적으로 좀 점유율이 우세할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좀 어느 정도 좀 측면 싸움이 좀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다만 근데 지금 레버쿠젠 같은 경우에는 측면뿐만 아니라 중앙에서의 그런 전개도 다른 팀들에 비해 능하기 때문에 좀 상대적으로 도르트문트에 비해 다방면으로 좀 공격 전개를 가져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렇죠. 그만큼 지금 최근 레버쿠젠의 폼이 좋다는 걸 좀 반증하기도 하죠.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현재 뭐 공격 루트의 다양성은 레버쿠젠이 더 있는 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자, 물론 뭐 지금 현재 경기력만 봤을 때는 레버쿠젠이 더 우세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지금 도르트문트 상대로 1.4대 승배당은 좀 메리트가 없지 않나 생각을 해봐요. 네. 아무래도 일단 뭐 체력적인 이슈도 레버쿠젠이 좀 더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도르트문트도 지금 기세가 좋기 때문에 이런 도르트문트 상대로 1.4대 레버쿠젠 승은 좀 굉장히 좀 약간 좀 메리트가 없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쵸. 그래서 요거는 저는 뭐 레버쿠젠 승으로 가는 건 메리트가 없다 보니까 그래도 승패보다는 요거는 고배당 자비로 접근하는 게 조금 더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네, 좀 그러니까 뭐 이번 경기에서 뭐 레버쿠젠이 솔직히 승리를 못할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점까지 고려하면은 요거는 승패보다는 이제 레버쿠젠 햄무나 안 그래도 무승부 중에서 하나 골라가는 경기. 네. 안 그래도 3.5 기준은 네, 본다고 하면은 한번 네, 오버사이드 한번 도전해보는 경기. 네, 요 정도로만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이제 레버쿠젠 햄무 왈부 안 그래도 3.5 기준 오버. 자, 그다음 이제 아우크스부르크 대 이제 프랑크푸르트. 자, 우선 이제 아우크스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자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프랑크푸르트 같은 경우 죄송합니다. 네, 프랑크푸르트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한 명이 결장. 혀가 꼬였네요. 이제 말을 하다가. 자, 아무튼 네, 이렇게 아리아 하트 수아님 별풍선 30개 감사합니다. 추천표 부탁드려요. 하이. 아이고 아리아님 별풍선 30개 감사드립니다. 네, 추천표 바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네. 자, 오늘 이제 내일 아침에 이제 NBA가 없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해외 축구 추천표만 이제 제공된다는 점. 네. 그러셨군요. 아이고 아리아님 적중 축하드립니다. 네, 오늘도 추천표 잘 참고하셔서 좀 건승하시길 네, 기원할게요. 아이고 다시 한번 네 3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아리아님. 네. 자, 네 아무튼 네 계속 이제 이어서 가보면. 일단 뭐 아우크스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현재 뭐 리그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네 아이고 네 건승하십시오 아리아님. 네,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자, 일단 뭐 아우크스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리그 기준 지금 3경기 연속 무승부를 기록 중이고 좀 최근 패가 없을 정도로 준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 흐름이 어느 정도 좋은 그런 이제 아우크스부르크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원정팀 프랑크푸르트 같은 경우에는 지난 컨퍼런스 리그 경기에서 이제 파오크 상대로 1군에 가까운 라인업을 기용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홈에서 2대1 패배를 당하며 좋지 못한 결과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좀 최근 이제 프랑크푸르트가 슈투트가르트한테도 지고, 그리고 직전 경기 이제 파오크 상대로도 이제 지면서 다소 좀 흐름이 안 좋게 됐어요. 네. 그러니까 좀 하루빨리 좀 흐름 전환이 중요한 그런 프랑크푸르트라고 볼 수 있네요. 자, 이렇게 볼 수 있고, 일단 뭐 전반적으로 아우크스부르크가 점유율이 좀 낮은 편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프랑크푸르트가 좀 점유율이 우세할 수 있다고 봐요. 자, 다만 이제 체력적으로 좀 프랑크푸르트가 열세고, 그리고 홈 아우크스부르크가 이제 만만치 않기 때문에 원정에서 프랑크푸르트가 주도권을 갖기는 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 최근 뭐 프랑크푸르트 같은 경우에는 연패 중으로 이제 흐름 또한 좋지가 못하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 현재 지금 원정 프랑크푸르트를 믿고 좀 프랑크푸르트 사이드를 보기는 다소 리스크가 크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네 이거는 분석 결과로 봤을 때 네 그래도 뭐 승패로 본다고 하면은 아우크스부르크 프렌스, 그리고 이거는 네 고배당으로 도전하실 분들은 무승부 도전, 네 요 정도로만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아우크스부르크 프렌스의 고배당으로 무승부. 자, 이렇게 이제 분데스리가 경기가 마무리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에르디비시 경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페노르트 대 이제 호벤 PSV. 자, 오늘의 이제 에르디비시 메인 매치죠. 자, 일단 뭐 이제 페노르트와 PSV, 네 이제 이 두 팀의 경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우승 후보들의 맞대결이라고도 지금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만큼 좀 양 팀한테 굉장히 중요한 경기고, 이 경기가 사실상 이제 양 팀한테 있어 이제 승점 6점짜리 경기라고도 이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뭐 현재 뭐 페노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승점이 32점, 그리고 이제 호벤 같은 경우에는 리그 전승 중으로 이제 지금 승점이 39점인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 지금 양 팀의 승점 차가 이제 7점 차인데, 이제 만약에 페노르트가 이 경기 이기면 이제 승점 4점 차까지 따라 붙을 수 있고, 그리고 호벤이 이기면은 승점 10점 차까지 벌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경기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좀 지금 LADBC 우승권에 대한 그런 좀 흐름이 어느 정도 좀 이제 정해지지 않나 한번 조심스레 예상을 해봐요. 자, 네, 이것도 이제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자, 일단 뭐 양팀 다 지금 침투, 뭐 컵백과 같은 이런 다양한 공격 패턴이 좀 굉장히 능하고, 그리고 이제 골 결정력도 지금 좋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좋은 득점 기회도 좀 잘 살릴 수 있다고 봐요. 네. 그죠. 그리고 그러다 보면은 전반적으로 공격적인 경기 양상으로도 흘러갈 수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죠. 자, 물론 근데 이제 호벤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 좀 이슈가 있죠. 네, 왜냐하면 이제 3일 전에 이제 호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기 일정을 이제 소화하러 이제 스페인 원정을 좀 다녀왔기 때문에 이제 체력적으로는 지금 열세일 수 있어요. 네, 이제 세비야 상대로 이제 챔스 경기 일정을 소화하러 갔죠. 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지금 좀 더 여유롭게 쉰 페에누르트에 비해서 후반으로 갈수록 좀 체력적으로 열세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호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약간 체력적인 이슈 때문에 초반에 최대한 좀 점수를 내려고 노력하지 않을까 한번 조심스레 예상을 해봐요. 자, 다만 근데 이런 이슈가 있다고 해도 현재 지금 호벤이 리그에서 전승 중이고, 그리고 경기력이나 흐름 또한 지금 페에노르트에 비해서 더 좋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제 아무리 페에노르트라고 해도 호벤 상대로는 좀 쉽지 않은 경기를 치르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네, 요거는 분석 결과 봤을 때 그래도 지금 현재 뭐 리그에서 전승 중인 이제 호벤 반대를 보기는 굉장히 좀 무섭기 때문에 이제 승패로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호벤 사이드, 그리고 요거는 이제 오바 사이드까지 같이 보도록 할게요. 2.5 기준 오바. 네. 그래서 이제 PSV 프랜승에 이제 2.5 기준 오바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어헤드 대 트벤테. 자, 우선 고어헤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자는 없어요. 그리고 이제 트벤테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한 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이렇게 양 팀의 결장자 누수에 대해서 간략하게나 말씀드렸고, 우선 이제 고어헤드 같은 경우에는 리그 기준 지금 6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이어가며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즌 아직까지 홈에서 패가 없을 정도로 극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뭐 현재 이제 고어헤드의 이제 홈에서의 그런 리그 성적을 봤을 때 지금 5승 1무로 굉장히 좀 좋은 성적을 내고 있죠. 네. 그만큼 홈에서 지금 극강의 모습을 보이는 고어헤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트벤테 같은 경우에는 긴 무패 행진을 이어가다가 이제 직전 경기 호벤을 만나 3대0 대패를 당하며 이제 아쉽게 이제 무패 행진이 깨지고 말았네요. 네. 물론 뭐 이제 그 경기에서는 트벤테도 좀 억울한 게 있는 게 전반 이른 시간에 이제 퇴장을 당하면서 좀 수적 열세로 많이 밀렸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호벤 상대로 일방적으로 좀 밀릴 수밖에 없었다. 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이제 트벤테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지금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좀 기대감이 있는 그런 팀이지 않나 생각을 해봐요. 자, 네, 우선 이것도 이제 간략하게나마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일단 뭐 트벤테가 원정이라고 해도 일단 볼 점유율이 더 우세할 것으로 봐요. 네. 왜냐면 이제 고어헤드가 그렇게 뭐 볼 점유율이 높은 팀이 아니기 때문에 점유율 면에서 이제 트벤테가 더 우위를 점할 수 있고, 그리고 양팀 다 좀 측면에서의 그런 공격이 좋기 때문에 좀 생각보다 측면에서의 그런 좀 전개가 좀 많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어느 측면 위주로 약간 양팀 다 좀 공략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물론 뭐 지금 고어헤드가 좋은 흐름을 타고 있는 건 맞지만 이번 시즌 고어헤드가 이제 이겼던 상대들을 봤을 때 이제 죄다 하위권에서 중위권 팀들 상대로 이제 승리를 챙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패배한 경기들을 봤을 때 전부 다 이제 상위권 팀들을 상대했어요. 네. 일단 뭐 이제 상위권 팀들한테 굉장히 좀 약했었는데 그 예시로 이제 이번 시즌 호벤한테도 뭐 좀 무기력하게 패배했고, 페에누르트한테도 이제 패배했고, 그리고 알크마르한테도 좀 대패를 당하면서 유독 좀 상위권 팀들한테는 힘을 못 쓴 그런 약간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쵸.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뭐 고어헤드가 상위권 팀들한테 좀 많이 약한 면모를 보였기 때문에 트벤테 상대로도 좀 충분히 고전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점들을 다 고려했을 때 저는 뭐 요 경기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트벤테 사이드. 그 대신 요거는 고배당으로 네, 햄무. 네. 아이고 뽀얀돌이님, 레알 햄무 축하드립니다. 네. 잘 가져가셨나 보네요. 이거 햄무 이거 한 거 보면은 고배당 자비로 아마 가져가셨나 봅니다. 아이고 아무튼 네, 적중 축하드립니다, 뽀얀돌이님. 네. 자, 그래서 트벤테스 이제 햄무의 2.5 기준은 요거는 오버사이드 보는 경기. 네,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트벤테스의 햄무의 2.5 기준 오버. 자, 이렇게 이제 에르디비시 경기까지 이제 마무리가 이제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외의 경기 이제 몇 개 더 살펴보면, 일단 이제 라리가 경기에서 이제 이제 바르셀로나 대 이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네, 이거는 뭐 승패로 본다고 하면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프랜승. 그리고 이거는 2.5 기준을 배당 대비했을 때 언더 한번 보는 경기. 네, 이렇게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네, 세리 A 경기 사솔로 대 이제 AS 로마. 네, 요거는 사솔로 프랜승의 이제 고배당으로 무승부 도전. 네, 요 정도만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리강 한 경기 이제 릴 대 메스. 네, 이건 뭐 승패로 본다고 하면은 이제 릴 승. 그 대신에 요거는 승패보다는 고배당 자비로 네, 또 햄무 한번 도전해보는 경기. 네, 요 정도로 네,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아무튼 네, 요렇게까지 해서 이제 오늘 해외 축구 분석은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어느 정도 분석이 괜찮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추천이나 지르고찾기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 그리고 이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바로 네,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오늘도 이제 끝까지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